요즘 금과 은의 시세를 보면 광기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엔 사상 최고가 경신, 역대급 랠리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됩니다. 심지어 강남의 금 거래소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금 부족 사태 뉴스까지 들려오죠. 이러다 보니 시장에는 이런 공포 섞인 주장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종이로 된 금과 은은 끝났다. 실물 금이야말로 내 생존을 지켜줄 유일한 자산이다. 조금 있으면 은행에서 금을 못 내주는 인출 사태가 터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금과 은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해지의 대명사였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금과 은은 최후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작동했죠. 실제 역사에서도 전쟁이나 경제 위기 때 금괴를 가진 사람은 안전자산을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광풍을 보면서 오히려 금근 투자에 대해 더 강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실물 금근 투자가 근본적으로 거대한 모순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AI와 로봇이 지배할 미래에 이 자산들이 직면할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길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지금 금값이 오르는 게 정말 지구상에 금이 부족해서일까요? 통계를 보면 금광 생산량이 급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금목걸이를 10개씩 걸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종이 자산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금은 실물이 아닙니다. ETF, 선물, 각종 파생상품, 소위 종이 금이라 불리는 것들이죠. 충격적인 사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은의 계약 규모가 실제 존재하는 실물 은보다 수십 배, 많게는 100배 이상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내 실물을 내놔라라고 요구한다면 은행과 운용사가 그 금을 다 줄 수 있을까? 이 불안감이 실물 선호 현상을 만들고 가격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즉, 지금의 랠리는 금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금융 시스템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저의 생각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가상의 신용 뒤에 세워진 바벨탑과 같습니다. 만약 이 신뢰가 깨져서 모두가 실물을 요구하는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미 금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사회적 계약이 파괴된 상태일 테니까요. 즉, 여러분이 실물 금을 손에 쥐게 되는 그 시점은 이미 우리가 알던 잔전한 시장이 사라진 시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으로 금은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대피소였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노동 비용이 사라지고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면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기술적 디플레이션 시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의 역할은 그대로일까요? 금과 은은 본질적으로 희소한 실물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근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릅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안정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격 상승 압력도 줄어듭니다. AI 휴머노이드가 거의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세상이라면 노동 비용이 급격히 줄고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가격이 계속 하락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 은의 시세 차익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금, 은은 배당도, 이자도, 임대료도 없습니다. 오직 시세 차익만 노리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투자 구조가 한정적입니다. 로봇이 모든 것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세상에서 아무런 현금 흐름을 주지 않는 금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성 없는 무거운 금속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금, 은과 함께 자산군별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장점은 원금 보장과 예금 이자입니다. 안정적이지만 고인플레이션에서는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 될 수 있죠. 하지만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예금의 실질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갑니다. 주식 투자,
시세 차익과 배당 수입이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증가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디플레이션 시대에도 배당 수입과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한 장기 성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AI 시대의 주식은 부의 창출 기계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세 차익과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며 시세 차익 가능성도 존재하죠. 다만 AI 시대에는 거주 패턴의 변화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물 금근 실물 투자, 장점은 인플레이션 시의 가치 보존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명확합니다. 시세 차익 외 수익 구조가 없고 보관과 보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 시에는 수익성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정리하면 금근은 보험적 성격은 있지만 장기 투자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AI 시대의 투자는 생산성에 기반해야 하는데 금은 그 생산성에서 소외된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실물 금과 은이 언제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평화롭게,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일까요? 아니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종이 자산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일까요? 정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후자입니다. 실물 금근 투자는 겉으로 보면 안전자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강력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화폐 권력이 약해지거나 붕괴가 잘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금은 그냥 원자재이거나 투자 자산일 뿐이고 화폐가 흔들릴 때만 금은 대체 화폐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즉, 실물 금근의 진짜 무대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값이 폭등하길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리는 문명화된 질서가 파괴되길 바라는 것과 같은 심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폐 권력이 붕괴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역사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장면입니다. 통화 가치 폭락, 자본 통제, 계좌 동결, 현금 인출 제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치안 악화입니다. 공권력이 약해진 사회는 점점 무법지대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법천지에서 실물 금과 은은 과연 안전한가? 정답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오입니다. 법의 보호가 사라진 사회에서 금은 자산이 아니라 약탈의 대상입니다. 당신이 금괴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이 아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나 금이 보물이지, 시스템이 무너지면 금은 그저 무거운 금속 덩어리이자 타겟일 뿐입니다. 지갑에 현금 몇 장 든 것보다 금괴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금을 지켜줄 경찰도 법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무거운 금을 지키실 건가요? 진짜 생존이 걸린 무법 상태에서 금보다 더 강력한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식량, 깨끗한 물, 에너지, 그리고 자신을 지킬 무기와 조직력입니다. 금은 먹을 수도 없고 총알을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1933년 미국의 행정명령 6102호를 기억해 봅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개인의 금 소유를 전격 금지했습니다. 금은 불법이 되었고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정부에 넘기거나 숨기거나 암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암시장에서 금 거래는 사기, 강탈,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위기 시에 개인의 금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법이 살아있을 땐 국가가 뺏어가고 법이 죽었을 땐 강도가 뺏어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역사적 패턴입니다. 또한 중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중국이 금을 매집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지 성장의 동력이 아닙니다.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에 위기 시 금을 던져 식량을 사와야 합니다. 국가도 팔아야 할 카드로 보는 금을 개인이 영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믿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시 미래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AI와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미래에서 상품 생산 단가는 급락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거세집니다.
화폐 가치는 안정되거나 상승하며 금근 시세 상승은 제한될 것입니다. 반면 주식, 부동산, 기업 지분 등은 생산성 증가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 경우 금근 투자만 고집하는 사람은 상대적 기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관 비용과 관리 리스크는 실질 수익률을 갉아먹고 무현금 자산으로서의 유동성 문제, 쪼개기 어렵고 거래가 번거로움은 일상적 거래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금과 은은 배당, 임대, 이자 등 현금 흐름이 없기에 오직 가격 상승만 기다려야 하는 투기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긴 시간 동안 실물 금근 투자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금근은 시세 차익만 기대 가능하며 보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은행 예금은 안정적 수익을, 주식과 부동산은 생산성 증가를 반영한 현금 흐름을 줍니다. AI 휴머노이드 시대의 디플레이션을 가정하면 금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투자에서 상대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금근 투자는 세상이 망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망해야만 진짜 가치가 생기지만 세상이 망하면 지키기가 불가능해지는 자산지라는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과 은이 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진짜 자산의 시대가 왔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얼마나 시스템을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실물 금근은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 불신의 지표에 가깝습니다. 물론 금은 실물 투자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언급한 이러한 구조적 유의점과 리스크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험적 성격으로 두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미래의 생산성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